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KR 풋볼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트넘 호스퍼와 선덜랜드 AFC의 2025에서 26 시즌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상대했던 선덜랜드는 지난 시즌 2부 리그인 EFL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우승을 통해 승격에 성공한 팀입니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인 토트넘과 비교하기는 쉽지 않은 팀이죠. 하지만 선덜랜드는 이번 시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승 8무 4패라는 훌륭한 성적으로 리그 7위에 올라 있으며 승격팀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안정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맨체스터 시티와 무승부를 거두는 등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팀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최근 다소 침체에 빠져있던 토트넘에게 이번 경기는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를 비롯해 히살리송, 마티스 텔, 아치 그레이, 크리스티안 로메로, 모하메드 쿠두스, 페드로 포로, 이브 비스마, 로드리고 벤탄쿠르, 벤 데이비스, 미키 판더 펜까지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주중 리그 일정이 있었던 만큼 일부 로테이션이 가동된 라인업이었고 그동안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던 벤 데이비스와 마티스 텔이 오랜만에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 내용은 초반부터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선덜랜드의 진영으로 볼을 밀어넣었고 이번 경기만큼은 반드시 선제골을 넣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전반전 슈팅 수는 8대2, 유효 슈팅은 3대0으로 토트넘이 앞섰고 볼 점유율에서도 우세를 보이며 오랜만에 모든 지표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경기 모멘텀 데이터를 살펴봐도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선덜랜드를 상대로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운영한 경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트넘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선호하다 보니 상대가 누구든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는 모습은 자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한계로 인해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졌고 영국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롱볼 위주의 축구에서 벗어나 중원에서부터 볼을 소유하며 경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지적은 실제로 꾸준히 나왔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거의 매 경기 플랜 A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술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팬들로부터 계속해서 야유를 받아왔습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전술 변화에 대한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왔던 만큼 감독 본인 역시 이러한 비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변화를 주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볼을 잡으면 이전처럼 무작정 걷어내기보다는 빠른 템포로 전방에 연결하며 공격을 전개했고 선덜랜드가 볼을 소유한 상황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가하며 확실히 이전 경기들보다 공격적으로 개선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유효의 하락을 보여준 선수는 레프트백으로 시즌 첫 선발 출전한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기존 주전이었던 제드 스펜스는 활동량 면에서는 장점이 있었지만 볼을 소유했을 때 템포를 끊는 장면이 자주 나왔던 것이 사실이죠. 반면 이번 경기에서 레프트백으로 나선 벤 데이비스는 안정적인 볼 배급을 바탕으로 토트넘의 공격 빌드업에 꾸준히 관여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전히 마무리였습니다. 토트넘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는 비교적 매끄럽게 공을 운반했지만 공격수들의 마무리 퀄리티 부족으로 찬스를 계속해서 날려버리며 공격 의도와는 달리 경기 내용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반전 1분 마티스 텔 선수가 원거리에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허무하게 막혔고 전반 6분에는 모하메드 쿠두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 크로스를 올렸지만 누구에게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반 12분에는 페드로 포로의 크로스가 히살리송에게 연결되기 직전 선덜랜드 수비수의 걷어내기로 찬스가 무산됐습니다. 이어 전반 21분에도 페드로 포로의 크로스가 문전에서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고 전반 25분에는 율손 오도베르의 패스를 받은 마티스 텔이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벗어나며 또 한 번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토트넘은 전반전에만 여러 차례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고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도중 모하메드 쿠두스가 부상으로 교체되는 악재까지 발생했습니다. 최근 다소 부진한 폼을 보이고 있기는 했지만
쿠두스는 여전히 토트넘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였던 만큼 이 교체는 토트넘의 공격 전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팀의 핵심 에이스가 바로 쿠두스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상 교체는 토트넘 입장에서 정말 치명적인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흐름을 바꿔놓은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백업 수비수이자 베테랑인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30분 코너킥 상황에서 미키 판더 펜의 슈팅을 벤 데이비스가 순간적으로 방향만 살짝 바꿔놓으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내내 선덜랜드를 상대로 쉽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던 토트넘이었지만 결국 귀중한 선제골을 터뜨리는 데 성공하며 리드를 잡게 된 장면이었죠. 특히 이 득점은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오랜 시간 벤치에 머물렀던 베테랑의 감동적인 한 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벤 데이비스는 무려 740일 만에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득점을 기록했고 토트넘은 그의 골로 1대0 리드를 잡은 채 후반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공격에 대한 유지와 적극성을 분명히 보여준 경기이긴 했지만 동시에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와 세밀함에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히살리송은 여러 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는 경합 플레이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쿠두스가 빠진 이후 마티스 텔과 일손 오도베르 등 다른 이선 자원들의 공격 영향력은 사실상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 데이비스의 활약은 후반전에도 계속해서 빛났습니다. 후반 50분, 비카리오 골키퍼와 상대 공격수 브로야의 경합 과정에서 흘러나온 세컨드 볼을 골문 바로 앞에서 침착하게 걷어내며 실점 위기를 막아냈고 이어 53분에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치명적인 백패스 실수로 선덜랜드에게 단독 찬스를 허용했지만 브로야의 슈팅을 환상적인 슬라이딩 태클로 막아내며 다시 한번 팀을 구해냈습니다. 이 두 장면 모두 후반전 토트넘의 실점을 막아낸 결정적인 수비였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이번 경기 전까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한 차례 교체 출전에 그쳤던 선수였습니다. 오히려 왜 이제서야 기회를 받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이날 경기력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전방에서는 여전히 히살리송이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등 공격에서의 세밀한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끝내 해소되지 않으며 토트넘의 공격력에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토트넘은 에이스 공격수였던 손흥민을 이적시킨 데 이어 이번 경기에서는 쿠두스마저 빠지면서 공격에서 제대로 된 찬스 창출이나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를 리드하고 있기는 했지만 승격팀인 선덜랜드를 상대로 한 1대0의 불안한 리드는 결코 만족스러운 스코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전 경기들과 비교하면 압박의 강도나 공격에 대한 유지 자체는 어느 정도 살아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고 선수들을 올려 세우는 방식은 여전히 반복됐고 공격에서의 세부 전술이나 마무리 과정의 정교함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겉보기에는 변화가 있는 듯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경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